안녕하십니까. 올라라랩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시장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이렇게 먼저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한국산업진흥화협회에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중분들을 모시고 드릴 얘기는 풀프루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멍청한 사람들도 제조를 할 수 있는, 비숙련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DX를 실현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직 쪽에서 사례 위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니즈가 짱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질문도 드리고 퀴즈도 드릴 텐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일단은 풀프루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데이터. 이전에 전 연사분께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대부분의 얘기는 데이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제가 저희도 지금 부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조 데이터, 산업 데이터 중에 제조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 제조 데이터 중에서도 조립 관련된, 조립 많이 하시죠? 볼트너트 조립도 하시고, 웰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죠. 그 조립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립 관련된 공정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사업화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DX라는 주제를 데이터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업화를 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 하고 있죠. 데이터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철도 있고 유리도 있고 철광석이 있는데, 이게 많은 얘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로우 머터리얼입니다. 원재료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거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저도 충격적이긴 한데,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냉장고를 공짜로 판대요. 여기 이제 가트너의 부사장이 얘기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조업을 할 때 물건을 만들어서 원자재를 내가 100원에 사와서 120원에 팔아서 20원을 남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그냥 공짜로 주고 그 물건에서 나오는 서비스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이윤을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요즘에 비근한 대로 정석이 많이 렌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는 이제 많은 데이터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50제타, 클라우드가 270조 원 시장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겠다는 얘기고, 퀴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잠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회사가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저기 선물 좀 하나 갖다 주죠. 네,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브랜드 가치 1위 회사 어딘지 아시는 분? 브랜드 가치 아세요? 브랜드 가치. 아닌데요. 선물 갖다 주십시오. 브랜드 가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가총액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다 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아마존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존이 여기 배달하는 데인가 택배하는 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AWS라고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하는 회사 있죠. 아마존이 아마존이고요. 애플도 요새는 휴대폰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회사로 변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같은 호에서 미래의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기 인더스트리얼 클라우드,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지금 올라왔어요. 4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DX 관련된 것도 1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제조업체에 많이 관련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 시장이라는 게 뭐 B2C 시장이죠. 이제 구글링 하거나 하실 때는 너무도 많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앱도 쓰시고. 근데 사실 산업용 쪽 데이터 시장은 거의 98% 이상이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을 가공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회사고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나 해외 대기업들도 이 산업용 데이터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X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여기 이제 알렉산더 로스가 디지털 전환에서 1% 정도만 효율을 올려도 15년 동안 많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일앤가스 시장에는 126조 원, 파워는 92조 원 이렇게 많이 디지털 전환 효율만 1%만 높여도 갖고 오는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재밌는 썰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판단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산업 모델 그리고 사업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례를 좀 이 디지털 전환 사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유연생산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유연생산? 손 드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세요. 유연생산은 뭐냐면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 실명을 회사를 거론하기 그랬지만 그동안에 이제 자동화 라인이 많이 있어서 라인별로 상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A라는 모델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 라인을 B라는 모델을 생산하고 또 분배를 했죠. 작업을 분배를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라는 모델에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고 B라는 모델이 덜 들어왔는데 B쪽 라인에 있는 작업자들은 쉬고 있는 거예요. A 쪽에 막 몰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번 자동화 설비든 아니면 설비를 구축을 해놨는데 바꿀 수도 없고 쉽게 바꾸는데도 몇십억씩 들어가고 그거를 좀 유연하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하나 해서 했는데 그게 플렉시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FMS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개인들이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개인 맞춤형 생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가능하던 게 이제 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트렌드에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요거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레고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요 놈을 2개를 붙여놓으면 라인이 2개로 나눠지고요. 3개를 붙여놓으면 3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를 단독적으로 놓으면 하나가 또 따로 전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아까 A 모델, B 모델, C 모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 모델이 많이 몰리면 A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을 2개를 붙여놓는 겁니다. 혹은 3개. 그리고 주문량이 A, B, C, D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각각 생산할 수 있게끔 정말 유연하게 가능하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각 워크스테이션마다 이제 엣지 컴퓨팅 기술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작업 지시서가 바뀌고 자동으로 하게끔 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따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잠깐 볼 수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뒤에 또 뭘 했냐? 사실 FMS라고 하면은 그 모듈을 뗐다 붙였다 하는 정도지 사실 그 시설 투자를 하기 이전에는 몰라요. 해보니까 아는데 RMS라고 하는 건 뭐냐? 시설 투자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모델이 들어왔을 때 1번, 2번 워크스테이션을 붙여놓으니까 잘 되더라. 혹은 B라는 모델이 들어왔을 때
3번 워크시트는 작업자가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생산 지시를 내리죠. 위에 생기들이 생산을 너 이거 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C라는 모델이 들어왔을 때는 3번 작업자가 기가 막히게 혼자서 작업을 잘하더라. 그럴 때는 자동으로 작업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RMS입니다. 시뮬레이션 충분히 돌려받아 데이터 기반으로. 거기가 이제 구축을 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작업물이 들어와서 저 2번 쪽에서 판단을 해서 분배를 합니다. 자동으로. A라는 모델은 1번, 2번 붙여놨을 때 기가 막히더라. 그쪽으로 보내고요. 자동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제 자동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지능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능화 라인, 지능화 공정 구축 라인.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작업을 해도, 수작업을 해도 지능화 쪽으로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배를 자동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풀프로프 시스템으로 지시서를 내리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다던가 이런 것들 다 지능화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구축한 사례고요. 얘네가 이제 대시보드고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얼마나 생산을 했고 어떻게 지금 에러가 났고 그 다음에 구축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됐던 사례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ROI 분석을 해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라인을 한번 교체하는데 모델이 바뀔 때마다 라인을 교체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 돈하고 저희 투자 비용하고 상세를 시켜서 봤더니 이 생산량 올라가는 것이 이제 중국 라인 구축했을 때는 뭐 에러도 많이 나고 막 생산량도 떨어지고 했는데 유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더니 일단 풀프로프 시스템으로 에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잡혔고요. 그리고 주문량이 여러 가지 모델이 들어와도 그때그때 모델을 바꿔도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으니까 거의 이제 연간 46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ROI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컨트롤러를 조립하는 라인이거든요. 컨트롤러를 조립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동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요 기판 올리고 저 기판 올리고 조이고 하네스 작업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동화가 안 되는 제품이었는데 지능화 라인에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 사례입니다. 그 사례고 실제로 풀프로프 시스템 적용하고 나서 데이터가 다 남고 누가 작업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작업 지시서에서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게 인터로가 걸었다 보니까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불량률이 현재로서는 제로고요. 지금 4년 된 회사입니다. 4년 된 공장이고 처음에는 연간 3,000대를 예약을 했다가 지금은 연간 10,000대까지 만들고 있어요. 연간 10,000대를 몇 명에서 만드냐? 딱 6명에서 만듭니다. 중국 공장은 그 연간 10,000대 만드는 데서 거의 15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공장에서 딱 달랑 8명으로 늘어났죠. 8명이서 연간 10,000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성공한 사례고요. 글로벌까지 알려져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금에서는 13일에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원가 절감이 40명까지 아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FMS 사례를 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시간이 좀 있군요. 그 안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왔던 공구들이 있어요.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이 공구에서 NG가 났다, OK가 났다, 공구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사람이 작업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데이터, 내가 작업을 했던 그 작업자의 정보 데이터,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그걸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서비스를 돌리거든요. 공구 쪽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여기 지금 조립 쪽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 대부분이시네. 지금 뒤에 3분 계신데 선물 몇 개 남았어요? 좀 드리세요. 네. 실제로 조립해서 저 나사 쪽, 저 볼트너트 조립 쪽도 있으신가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7분짜리, 네, 7분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토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토크에 대한 힘이 100이라고 보면 까지밖에 충격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랄라랩 주식회사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울랄라랩은 산업용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처리하고 분석해서 앱 서비스 또는 웹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제조사 조립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첫 직장이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제조사에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그 뒤에 그 조립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웨덴 회사인 아트라스 코코라는 회사에서 여러 기업들, 고객사들을 모시고 교육 세미나를 약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표준협회에서 조립기술 관련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조립기술 또는 체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 그리고 문제사항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담당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가 마치 일타 강사처럼 해당 문제를 쪽집게처럼 이렇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슈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그 세미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교육 컨설팅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4가지 주요 메시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토크를 믿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다 조립 기술이나 혹은 체결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그 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갑자기 강사가 나와서 토크를 믿지 말라고 해서 좀 황당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두 물체를 조립했을 때 붙어있는 힘, 충력 혹은 체결력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역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토크를 관리하고 계신데 사실 여러분들이 내는 토크에 대한 힘이 100이라고 보면 10% 정도까지밖에 충력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50% 정도는 볼트 머리와 체결물이 마찰하는데 마찰력으로 소진이 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나사산과 체결물이 마찰을 통해서 40%가 소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내는 힘의 10%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90%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면 10%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토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조인트에 대한 등급을 클래스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등급을 나누는 거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3개로 나눠도 되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체결하는 체결물, 조인트를 등급에 따라 나누게 되면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투자 비용이라던가 인력들을 내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인트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품질하고 직접적으로 크리티컬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A 클래스를 나눕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에어백이라던가 안전벨트 체결 쪽이 될 수 있겠는데 잘못 체결되거나 조립됐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면 사람의 안전하고도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큰 리콜 사태나 환불 사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A 클래스를 나누고 사람의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B 클래스로 나눕니다. 에어컨의 프리온가스, 냉장고의 냉매 이런 부분은 잘못 체결돼서 냉매가 새거나 혹은 프리온가스가 샜을 때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리콜이 되겠죠. 꼭 토크 관리나 조립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력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를 B 클래스 나누고 C 클래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가구를 조립한다거나 손쉽게 드라이브, 수공구로 조립한다거나 전동 드라이브 조립한다거나 토크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가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C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 조인트 등급 분리 없이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개념이나 정의 없이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투자금이 들어간다거나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서 업무 효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인트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셔라.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고 토크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교육 세미나나 체결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토크와 정토크를 나눠서 관리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토크와 정토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토크는 움직이는 토크를 말하고요, 정토크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재는 토크를 정토크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토크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체결했던 볼트나 너트가 풀린다거나 아니면 붙어있는 두 부재가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동토크를 통해서 체결물을 체결을 하고 토크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충력이 느슨해질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재는 토크를 정토크라고 하거든요. 동토크와 정토크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최종단으로 제품이 나갔을 때 그 제품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계시는 체결 혹은 조립 기술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지 케이스별 내부 기준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구라던가 아니면 모든 조립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관리를 안 하실 거예요. 체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체결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세미나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나 이슈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크에 대한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고, 저희가 이 DX를 주제로 이번에 이제 출품한 거는 이종 공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이에요. 여러 가지 공고들 많죠. 쓰시는 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모든 공고를 다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총 8개사 브랜드를 다 가능하게 나왔고요. 그 여러 가지 4가지 모듈로 구성돼서 시스템을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작업 지도 연계해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있어도 다 풀프루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상위 MES랑 ERP에 연동해서 모니터링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종류가 다른 브랜드의 공구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종 공구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리콜 사태나 아니면 제조사들한테 이제 특히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이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생산한 제품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럴 때 내가 그 조회를 해서 해당 스펙으로 정확하게 조립을 했고 제조를 했다는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력 관리 시스템까지, 그리고 품질 쪽에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골전도나 AI 글래스를 통해서 객체 분석을 하는 걸 합니다. 사실 이게 안경을 처음에 씌웠다가 실패했어요.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작업자분들이. 그래서 옆에 자기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거의 없죠. 골전도로 내가 작업이 잘못되면은 삐비빙 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이 지금 객체 분석을 한 겁니다. AR에서 보면서 이건 볼트고 이건 하네스고 이건 사람 손이고 객체 분석을 움직이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다 객체 분석을 한 거고요. R&D가 힘들었던 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객체 분석을 하는 비전 시스템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얼굴에 씌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객체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중기부랑 4년짜리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2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소스가 나왔고 상품화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 풀프로젝트 시스템을 작업 지도서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끼고 있으면서 골전도로 실시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에러가 없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서비스 화면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마이 툴이고 이력 관리하는 거, 대시보드, 사용자 장비 등록, 그래프 분석, 그리고 이제 작업 지시서 이렇게 작업 중단하고 분량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리고 오케이냐 노네이냐 판명하는 것, 그리고 부적합 등록하고 NOKS 어떻게 처리해라, 그리고 내가 잘 했는지 어쨌는지 내 아이디 찍고 자주검사 눌러가지고 이력 남기는 것들, 그리고 향후에 나가서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CPK나 SPC 공정 분석까지 가능한 플랫폼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지도서도 간단하게 내가 사진 찍어서 업로드만 하면 바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작업 지도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건 이제 CPK 공동 능력 분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갖고 내왔고요. 실제는 이렇게 하드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워크스테이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크스테이션이고, 이게 다른 타입의 워크스테이션이고요. 보시면 다 이렇게 위에 화면이 달려 있어요. 위에 그걸로 작업지를 내리죠. 저희가 이제 모델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스로 말하는 이제 서버를 구축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모델은 이제 사스 기반의 데이터 링크 기반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모델로 월로 청구하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냉장고랑 비슷한 얘기죠. 거의 냉장고 공짜로 판다는 얘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파트너스 그룹이라고 그룹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기술 파트너, 영업 설치 파트너, 사업 파트너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멤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스팍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흥화 공장을 구축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제 품화식으로 그죠? 품화식으로 좀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같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웰컴입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